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UN 첫 번째 연설 국제적인 관심사였습니다. 몇 가지 단어로 그 전체 내용을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이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 완전 파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otally destroy North Korea, 이 얘기를 강조를 했고, 세 번째는 그의 언어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한 연설 중에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매우 호전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그런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어제 세계 각국의 150여 명의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2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America First가 자국 우선주의, 보편적인 정견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국제교역, 이민정책 등에 대해서 그 불공정성을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국내 정치 기반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 대해서는 매우 호전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공격을 폈습니다. 인구 2,500만 명의 북한을 완전히 멸망시킨다, 그런 경고를 했고 김정은을 락앤맨,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의 이번 연설에 대해서 이스라엘 총리는 매우 용기 있는 연설이었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란 쪽에서는 반발을 했고 한국과 일본은 침묵 모드로 가는 것 같다, 그렇게 언론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 내용, 또 그 반응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연설의 기조가 매우 도전적인 바탕이었었다 하는 데는 별 이견들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냐? 그가 국제 무대에서 때로는 별 인기가 없는 또는 예상을 하기 어려운 그런 코스로도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America First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America First를 항상 주장할 것이다. 이는 귀하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지향하는 것과 같은 것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만 유별난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은 보호주의라든가 국수주의가 아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미국은 미국의 경제와 정치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제적인 도전에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규모 국제적인 교역 협약 또 이민 정책 등이 불공정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미국 내 저소득층, 중산층을 괴롭히는 요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제적인 발언인 동시에 국내형입니다. 그의 정치적인 지지 기반인 백인, 중산층을 겨냥한 시그널이었다라고 해석들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강력한 힘과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을 보호하고 동맹국을 보호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은 그 자신과 그의 정권을 자살을 시키는 자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문제에 대한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협정은 최악의 아주 일방적인 협약이다라고 그동안 비난을 해왔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 살인 정부가 지역 안정을 파괴하고 위험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테러리즘을 수출하고 이런 행위를 우리가 좌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협약 파기를 할 것을 어제 암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주요 부분이 현재 분쟁 속에 있거나 일부는 지옥 속에 있다라고 그의 국제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소수의 극악한 그룹들이 유엔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의로운 많은 세력들이
극악한 소수와 대결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악의 세력이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의 연설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을 간략하게 종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란은 이스라엘을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왔는데, 그래서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는 30년 동안 내가 유엔 무대에 나섰는데 트럼프의 이번 연설은 가장 용기 있고 가장 통찰력 있는 연설이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보수단체 또 보수계 시민들은 선거 전 당시부터 성공적으로 전달이 된 교육 문제, 이민 문제, 난민, 대테러전 이슈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역시 유엔 무대에 처음으로 데뷔를 한 프랑스의 이마누엘 마크론 대통령은 다원주의, 멀티래터럴리즘을 강조를 하면서 국제사회의 협조와 공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테러리즘 문제 등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다원주의만이 해법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북핵 위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불안 초조 그리고 놀람이 있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완전 파괴 발언에 대해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인 한국과 일본은 사일런트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소개했는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강력한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본의 아베 총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연설에 대해서 카멘트를 거부를 했습니다. 한편 화이트하우스 대변인인 세라 허커비 샌더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대해서 다소간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트윗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 유엔 총회 연설할 때 미국이 북한을 파괴, 디스트로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를 시켰습니다. 한편 한국의 언론들은 오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 서울에 위험이 없는 대북 군사 옵션이 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번 주에 북한을 공격하더라도 남한에 위험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군사적인 방법이 있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따라서 궁금증이 크게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공격이 지금 어려운 것, 북한의 남한에 대한 보복 공격 때문이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남한이 피해를 안 입고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그런 질문입니다. 사이버 공격일까? 그러나 북한의 전통적인 무기인 대포를 억제할 수 없을 테고 그러면 뭐냐? 그런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이 꾸준히 북한에 대해서 군사 공격을 옵션으로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군사적인 방법상에 아직도 세상에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것, 이것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멕시코시티 지진 사망자가 현재 21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7.1도의 강진을 맞은 멕시코시티 중심부 건물 수십 채가 파괴되었습니다. 당국은 오늘 파괴된 건물 속의 생존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가 오늘 포르리코에 상륙했습니다. 4등급, 풍속은 시속 155마일입니다. 포르리코가
4등급 허리케인을 맞게 된 것은 1932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주민들은 현재 보호소에 대피 중인데 이 허리케인이 내일 도미니카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유엔에서 매우 호전적인 언어로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완전 파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김정은을 락앤맨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멕시코 장벽에 동의하는 공화당 하원 의원이 전체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 투데이의 조사, 공화당 의원 292명 중에 62명만이 첫 건설기금 제공에 동의했습니다. 2,000마일 장벽의 첫 건설비는 16억 달러입니다. 토이스 앤 RS가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토이스 앤 RS는 금년도 할러데이 기간이 끝나는 대로 점포들을 닫을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의 장난감 소매 체인의 하나인 이 회사의 파산으로 납품업체들의 도미노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리노이 주의회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 하원의원 118명 중에 43명, 그리고 상원의원 59명 중에 14명이 재선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브루스 와너 주지사와 마이클 메디건 의장과의 장기간에 걸친 정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주의회의 3분의 1이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UIC가 1억 달러를 들여서 기숙사, 연구소, 강의실 등을 증축합니다. UIC는 10층짜리 550개 배대의 기숙사 시설, 그리고 2층짜리 연구실 강의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투자금은 1억 달러. 2019년 7월까지 완공될 계획인데 이는 10년 만에 처음 가장 큰 시설 투자입니다. 음주운전 여인이 중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인디애나에 거주하는 캐리 쿠이. 지난 월요일 I-80도 선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 그녀는 주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다가 이를 거부하자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최고기온이 당분간 80도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최고 88도, 목요일 맑고 흐리고 88도, 금요일, 토요일, 주일 계속 맑습니다. 금요일의 최고는 88, 토요일은 86, 주일은 85도입니다.